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분양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 생숙이 현행법상 주거가 안 되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생숙을 주택으로 쓰려고 분양받으신 10만 명의 수분양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게 이미 1, 2년은 됐죠.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올해 연말부터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됩니다. 서울은 생숙이 좀 비싸게 분양이 됐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분양한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14억 7,5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전용 111제곱미터의 경우를 보니까 분양가가 2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로만 10%의 강제 이행금을 낸다고 하면 이 모두가 1년에 1억 이상 또는 2억 원까지 강제 이행금을 매년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양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발생한 거죠. 2020년부터 21년에는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생숙이 아파트의 대체제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서 정말 없어서 못 팔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열되면서 원리 원칙대로 2021년에 생숙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 용도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가 몇 억이 붙어도 이걸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상 생활용 숙박시설, 생숙은 숙박용 호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법률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레지던스라고 부르죠.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 뭐냐면 제대로 된 호텔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겁니다. 그냥 장단기 임대방인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한때 인기가 왜 있었냐? 인기의 비결을 따지면 크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고 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종부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분양만 하면 분양을 받으러 뛰어갔습니다. 사실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이걸 주택으로 쓰려고 사신 분들이 많죠. 수분양자들이 이걸 왜 주택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냐면 생숙은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의 장점만 모아놓은 부동산입니다. 호텔은 방에서 취사가 불가능하지만 생숙은 취사가 가능하죠. 오피스텔은 바닥 면적이 클 경우 바닥 난방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지만 생숙은 바닥 난방이 다 됩니다. 또 생숙은 보통 전용 면적이 10평을 거의 넘지 않을 정도로 좁은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 안에 가전제품 다 있죠. 가구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취사 도구도 다 갖춰졌죠. 풀 옵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만 들어갔다가 몸만 빠져나올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은 개별 등기가 안 되죠. 생활용 숙박시설은 구분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또 생활용 숙박시설이 단기 숙박으로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주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주택으로 쓰려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을 부여했죠. 작년 10월에 표용호TV를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례 기간을 부여하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이 변경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분양계약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일단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주차장 대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도, 폭도, 오피스텔의 기준인 1.8m 이상 충분하게 확보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숙으로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걸 뭐 다시 부수고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숙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나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곳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8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주거용으로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금융권이 잔금 대출을 꺼리게 되죠. 그러니까 수분양자분들은 잔금 납입 여부가 이게 참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분들이 주거용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을 분양했다고 하면서 이건 사기다 해서 사기 분양을 이유로 지금 계약 취소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계약 취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을 보니까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수분양자 중에 절반 이상이 참여한 거죠. 자, 물론 롯데건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분양 당시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서에 명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번 달 안에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살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전용 84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이 14억이 넘습니다. 그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도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롯데캐슬 리웨스트의 분양권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 1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억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가 2021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그때가 아마 21년 8월이었을 텐데요. 876실 모집에 57만 5천 명이 넘게 몰리면서 6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었죠. 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순식간에 막 달아올랐다가 또 순식간에 식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히 다뤄야 하는 재화입니다. 서울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올지 아니면 변경이 안 될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성공한 곳이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유일합니다. 자, 과연 서울 마곡의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성공할지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시행사나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보통 시행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총 잔금이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미납하면 부동산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죠. 해지하면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생숙 말고도 저희 채널에서 일찌감치 공급 과잉이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알려드렸던 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또 미분양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창업 열풍이 꺾였고 또 폐업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지식산업센터는 시행사라면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지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지나치게 많지 넘칩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넘치니까 상반기에만 올해 그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585건입니다. 작년에는 233건이었기 때문에 한 2배 이상 경매 건수가 증가했죠. 낙찰률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35%에서 30%로 뚝 떨어졌고요. 낙찰가율도 한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한 40%를 깎아서 사는 격인데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지산도 많은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현재 전국에서 공사 중이거나 공사 대기 상태 그렇게 미착공 상태인 지식산업센터가 한 400여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매매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 뻔해 보인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나이가 들어서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고 싶어서 분양받은 지산 그리고 생숙 이것이 오히려 그분들께 독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사니까 나도 따라가서 덩달아 사는 부동산이죠. 여러분 50대 중후반이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상가랄지 지산이랄지 오피스텔이랄지 이런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는데 수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대출 이자 내야죠. 그리고 공실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찌들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부동산으로 정말 원하는 수익을 내고 싶다면 철저히 공부를 해야만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용 숙박시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들고 나올까요? 자, 오늘도 평호TV를 시청하신 많은 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